굿모닝 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이민법 전문 김기철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기철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업데이트된 이민법 관련 소식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민국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H-1B 비자 있죠? 네. 단기 전문직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서 또 고용주뿐만 아니라 고용하려고 하는 H-1B로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온라인 등록이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예, 그 이전에는 온라인 등록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아시겠지만 H-1B는 4월 1일부터 쿼터가 열립니다. 예.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4월 1일부터 쿼터가 열리는데 일단은 3월 1일부터 3일 20일 사이에 H-1B로 고용하고 싶은 종업원들을 다 각각 고용주가 따로 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사실 예전에도 H-1B를 신청하기 전에 이 컴퍼니가 정말 존재하는 컴퍼니고 정말 있는 컴퍼니인가를 확인하는 고용주 연방정부 아이디를 이메일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것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고용주와 또 H-1B를 신청할 종업원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예, 최근 들어서 H-1B 예. 상당히 까다로워졌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새롭게 또 나온 이런 어떤 새로운 규제는 더욱 절차를 까다롭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고용주하고 또 이거 신청하는 이 종업원들 이게 정말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너무 이제 번거롭게 하고 수속이 복잡해 하고 또 너무 기간이 길게 해서 가능하면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네. 안 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는 몇 년 전부터 H-1B 프로그램을 처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 H-1B 비자를 주지 않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 때문에 법으로 이 프로그램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이 법을 실행하는 절차, 그건 이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 절차를 아주 어렵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2018년도 통계로 보면 H-1B 단원서를 부인하는 사례가 3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좀 예. 오르더라도 뭐 5% 오르고 그러는데 30%가 오른 거예요. 예, 보통 4월 초에 H-1B 비자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추첨을 그렇죠. 통해서 추첨을 되면 하죠. 그렇죠. 거의 된다 이렇게 이전에는 그렇죠. 이전에는 다 그랬었는데 그랬죠. 이 부인하는 확률이 한 뭐 10%도 안 됐는데 예. 그게 거의 40%가 늘어난 거예요. 2018년도 이후에는 다시 이 심사관의 리뷰에서 걸려서 부인되는 경우가 40%에 육박한다는 얘기세요. 그렇죠. 그래서 첨가 자료 및 첨가 자료 요청하는 사례도 급격히 올랐고요. 네. 그리고 또 절차상 어렵게 위해서 급행료 절차를 없애버렸습니다. 급행료 절차를 신청한 다음에 10개월 후에나 열어줍니다. 그러면 급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렇죠. 급행 신청할 때 급행료 절차를 해줘서 빨리 그러니까 고용주가 이 사람을 하이하고 금방 10월 1일부터 사용하기를 원하죠. 그렇죠. 할 때. 네. 그런데 급행료 절차를 없애버렸으니까 이분을 10월 자기는 10월 1일에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네. 펜딩 중이니까. 예. 거의 1년을 더 끕니다. 취업 비자가 나와야지만 이 고용주가 그렇죠. 하이어를 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일단은 거죠. 이 사람을 그러니까 많은 경우가 이 사람이 그 학생 신분을 마치면서 OPT라는 이제 1년간 견습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거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게 거의 5월 달에 끝납니다. 예. 그래도 이걸 신청해 놓으면 10월까지는 이게 결정돼 10월까지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급행료를 내고 10월까지 다 이제 확인이 되면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계속 일을 마치지 않고 일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를 급행료 정차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10월이 지나도 이 사람을 하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고 해야 돼요. 아. 내고 했다가 4, 5개월 놓게 했다가 그다음에 급행료 정차 열어줍니다. 아니 1년 후에 열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급행료 정차 1년 후에 하는 겁니다. 예. 1년 후에 해서 되면 그렇지만 고용주가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계속 고용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잘라야 돼.
네. 이 급행 요소차. 그래서 이렇게 기간도 이렇게 어렵게 하고 수속 기간도 늘어나고 1년 이상 걸리게 하고 1년 후에나 급행 소속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래서 사실상으로 이 H1B를 통해서 이렇게 종업원을 구하는 고용주들을 엄청나게 번거롭고 어렵게 해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거밖에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아직도 거의 20만 명이 넘게 이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쿼터는 그대로 유지는 되는 그렇죠. 거죠. 아트로 코타는 6만 6천 개가 있는데 거의 네. 20만 명이 거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12월 중순 돼 가니까 4월에 취업 비자 하실 분들은 준비를 언제쯤 지금부터 해야 돼요. 하셔야 그러니까 온라인 레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과연 고용주와 종업원에 어떤 정보를 요구할지 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법으로는 3월 1일부터 레지스트를 먼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글쎄요. 사실 내가 일단 왜 등록은 온라인 3월 1일부터인데 준비는 지금부터 다 지금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하셔야겠네요. 이 법이 발표되자마자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고 네. 그 요구하는 것을 봐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 하여튼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하나 더 옮겨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또 소식 중에서 이 이민국 비용이 대폭 인상이 됐다 이런 예. 얘기가 들리는데요. 예, 그렇게 인상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12월 16일까지 이 행정안에 대하여 공공 제안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행정부가 fee는 국회 없이도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국회 없이도 올릴 수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게 룰 메이킹 하는 데 있어서 파블릭 커멘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표를 하고 파블릭 커멘트를 적어도 30일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안에 대하여 공공 제안을 받는 그것이 12월 16일에 끝납니다. 네. 그럼 이제 그 공공 제안을 받고 고려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파이널 룰을 발표합니다. 예. 이제 발표한 후에 한 달 후에 이 행정안이 실행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한두 달 뒤에 이 안이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예측 보고 가능한 있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이제 공공 제안을 받는 기간이 마치고 그 사람들이 한 달 정도 이 하나의 절차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 피를 이렇게 올리는 데 대해서 어떤 커멘트가 있는가 알아보고 뭐 조정을 조금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조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절차상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고 자, 그렇다면 이민국 수속 비용이 얼마나 인상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뭐 거의 다 인상되는데 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임국 신청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예. 이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비가 지금은 다 신청하면 1,760불입니다. 네. 그런데 거의 1,000불이 인상되어 2,750불이 됩니다. 아, 1,000불이나 한꺼번에 인상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USCIS 이거 이민국에 제출하는 서류 그렇죠. 비용인 거죠? 변호사 비용보다 더 많습니다. 변호사보다 훨씬 변호사 많습니다. 비용은 따로 있고 따로 그렇죠? 있고. 1,000불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권 신청은 어떤가요? 시민권 신청은 지금은 725불이에요. 그런데 인상되면 1,170불이 됩니다. 예. 이것도 거의 뭐 한 40~50% 오르는 거죠. 네. 그리고 청소년 유예 프로그램도 신청 비용이 495불에서 765불로 오릅니다. 이것도 거의 한 40% 오르는 거죠. 그 다카 신청 말씀하시는 다카 거죠? 신청도. 예. 네. 그렇게 그래서 아이고 이게 가난한 사람은 이민도 못 하겠어요. 예. 이렇게. 그 한두 달 뒤면은 이 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뭐 그 예. 이전에 또 만약에 그렇죠. 이런 관련해서 신청하실 그렇습니다. 분들은 일찍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지금 그렇죠. 어쨌든 할 접수하시게 거면, 되면 예를 그렇죠. 들어서 시민권 접수하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르기 전에 금액만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뭐 4~500불 차이가 나니까 네. 진짜 이 비용들은 참 이민국만 아마 많은 관료직들이 있지만 이민국 비용이 변호사 비용보다 많은 데는 여기뿐일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빨리 이렇게 자격이 되는 분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면 뭐 트럼프 행정부는 아예 출범할 때부터 또 트럼프 행정 자신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반이민 정책에 대한 그런 선거 구호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가장 우리가 잘 알지만 가장 큰 반이민적인 그 선거 정책이 그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장벽을 짓겠다. 그렇게 하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장벽은 사실 못 지었습니다. 국회의 반대로 못 지었고 그 장벽을 짓고 멕시코가 폐하게 하겠다. 수십 번 선거 공약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뭐 1분도 안 냈고, 그죠? 그리고 새로운 장벽은 아직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네.
그 장벽을 짓는 예산을 말하기 위해서 그 국경에 있는 그 사태를 이머전시 스테이트라고 발표를 하고 예, 비상사태 비상사태 선포를 선포를 했었죠, 하고 올해 초에. 돈을 국방부에서 끌어오려고 했지만 미국 연방 정부에서 그 위헌이라고 못 걸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벽도 하나도 못 졌어요. 네. 그렇지만 그 벽은 못 졌지만 이민을 오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벽은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예. 그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죠. 이제 행정부에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시행령을 예. 까다롭게 한다. 시행령을 까다롭게 말씀이시죠. 해서 보이지 않는 벽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네. H1B도 온라인 시스템 몇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벽도 예. 짓고 또 가격 인상도 대폭하고 급행료 절차도 없애고 그래서 정말 이민 변호사를 보면서 좀 숨막히는 게 너무 많은 벽을 갖고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멕시코 장벽은 못 졌는데 진짜 이런 비자 신청하고 이런 그런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예.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장벽들을 타개하고 하려니까 사실 이민법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이민 수속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민 수속 중에 계신 분들은 더 좀 잘 살펴보시고 전문가와 함께 이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할 진행을 것입니다.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오늘도 이민법 관련해서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김기철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